안녕하세요. 충북 제천에서 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이 영상들은 항상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 개인적인 지식을 더해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 만든 영상이고, 이 영상이 정답입니다. 모두 다 이렇습니다. 제가 왜곡된 보도를 하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영상을 봐주시고요. 영상을 보는 도중에 너무 마음에 들거나 좋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또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요 두 가지입니다. 정비적인 시점과 상업적인 시점. 이 얘기를 저도 일을 하면서도, 영업을 하면서도 참 많이 얘기해요. 손님들, 고객님들, 오는 차주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저한테 오일을 팔려고 오는 판매자분들, 영업사원분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얘기했었던 거예요. 과연 이게 정비적인 거냐? 이거 너무 상업적인, 상술적인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흔히 한 가지 예를 들면요. 한 업체에서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왔어요. 이 장비를 판매하는 사람이 왔는데요. 이 장비를 쓰면 엔진이 부드러워지고 조용해진대요. 한 시공하는데 시간은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였냐면, 엔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제가 좀 악필이에요. 좀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터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하지 마세요. 하고 나면 금방 바로 망가질 수 있어요. 아니면 하자마자 망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장비를 한 번 시공할 때마다 15만원씩 받으세요, 10만원씩 받으세요 하고 판매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장비 판매하면서 그렇게 좋다면서, 그리고 차주들한테 해줬더니까 차주들이 다 신난다, 좋아한다면서 왜 엔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말아야 되고 터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하면 안 되냐? 차에 데미지를 전혀 안 준다면, 전혀 손상이 없다면 이런 차에 해도 더 좋은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성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영업하시는 분이.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당장 좋아질 수는 있으나, 당장 좋아진 느낌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게 데미지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흔히 말하는 그 전쟁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모르핀이라 해가지고 마약 성분의 주사를 놔주면 웃으면서 죽을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마약과 같은 성분. 그리고 마약을 한다 해서 사람이 바로 죽지는 않죠. 중독이 되기는 하더라도. 그리고 술을 먹고 과한 알코올을 섭취해도 중독성을 지니고 있죠. 근데 몸을 해치는 성분이기도 하죠. 음주나 흡연이나 마약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차에도 일시적인 효과를 끌어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첨가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류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반대하고 싶은 게, 상업적인 부분에서 엔진에 데미지를 주거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거를 다 낱낱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저는 이제 제 기준에, 제 정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동종 업계분들은 야, 저 새끼 저거 너무 깐다, 어쩐다 저쩐다, 저 새끼 저거 지 지식으로 너무 헛소리 떠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제 수준에서는 상업적인 부분은 좀 배제를 좀 하세요. 흡기 클리닝,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흡기 클리닝, 이런 장치들 클리닝 하는 거, 전부 다 클리닝 하시는 분들 많죠, 요즘. 하는 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해당이 되면, 그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해야 된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 어떤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다들 똑같이 흡기 매니폴드라는 공간에 카본이 막 찌꺼기가 엄청나게 찌이고요. 그 다음에
EGR 플러의 카본이 엄청나게 찌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차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엔진 오일을 어떻게 교체를 하냐에 따라서 엔진 오일 양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어떤 연료를 넣고 타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변수가 생겨요. 이 부분들은. 하지만 거의 우리나라의 대다수 차들은 찌꺼기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제 업소에서 지금 흡기 클리닝, EGR 클리닝, DPF 클리닝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상업적으로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당되면 해주는 게 맞다. 하지만 적당한 카본이 있는데 이거를 병적으로나 아니면 상업적으로나 무조건 흡기 클리닝을 하셔야 됩니다. DPF 클리닝을 하셔야 된다라고 끌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차주분들도 있어요. 의미 없다. 정말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해당이 되는 차량이라면 정말 이 카본 때문에 차가 아예 안 나가거나 아니면 데이터 자체가 너무 문제가 있거나 경고등이 점등이 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흡기 클리닝, EGR 클리닝, EGR 플러 클리닝, DPF SCR이라 해서 묶어서 얘기하는데 이런 클리닝을 하실 때 클리닝을 왜 하시는지는 아시죠? 얘네들 다 새 걸로 신품으로 교체를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그게 원래는 바람직한 FM 정비예요. 근데 비싸요. 현대 기아 차들도 싸지는 않은데 뭐 10만원에서 스타렉스 같은 경우 그 A2 신형 버전에서는 막 7만원, 8만원도 하더라고요. 싸게. 매니폴드 아세이가. 근데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근데 거의 다 10만원 이상이 거의 다 많아요. 현대기아도. 근데 수입차 뭐 쉐보레, 삼성부터 시작해서 수입차들 BMW 이런 차들 가격 엄청납니다. EGR 플러 가격 엄청나요. DPF SCR 현대는 평균적으로 50에서 약 100만원. 그 다음에 구형 이 DPF 같은 경우는 200만원짜리도 있었죠. 옛날에 투싼하고 산타페 처음 나왔을 때 DPF 옵션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200만원짜리도 있었어요. 약 180만원인가 198만원인가 그 정도 했던 거 기억해요. 근데 비싸다 보니까 클리닝을 해서 한 번 더 떨어진 성능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작업이에요. 원래 FM대로 하면 교체예요. 수입차들은 이거 무지하게 비싸요. 가격 장난 아닙니다. 근데 교체를 못하니까, 교체를 하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차주분들이 클리닝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클리닝을 무분별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에다가 클리닝을 계속하면 이 클리닝 할 때 데미지가 과연 안 생길까요? 과연 안 생길까요? 하나도 그 제품에 손상을 안 준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실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필요할 때만 해라. 클리닝, 힙기 클리닝, EGR 클리닝 다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대신 해당이 될 때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거는 정비사들한테 맡기세요. 제 차가 지금 DPF 클리닝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차에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게 DPF 클리닝이라 흡기 클리닝, EGR 클리닝 이렇게 해야지만 해소가 될까요? 정비사가 해야지만 해결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새거 제품으로 교체할 능력이 되시면 교체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전혀 문제도 없는데 6만 킬로 타서 누가 했다더라. 그래서 내 차도 무조건 따라서 한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쓰는데 지장 아무것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남들이 해서 하더라. 동호회에서 이렇게 내 차 6만 킬로 떼고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려서 막 이 카본이 있는데 막 이렇다 하고 나니까 확실히 더 잘 나간다. 물론 더 잘 나가긴 해요. 어차피 그러셔가지고 뭐 10년, 20년 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4, 5년 타시고 차 바꾸시는 분도 많잖아요. 왜 굳이 안 하셔도 됐을 상황에 굳이 하십니까? 대신 해야 되는 분들 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전편에서 제가 이제 얘기해 드렸어요. 플러싱. 이 플러싱도 무분별하게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안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거 차주분 영상 보시는 분들 있으면 플러싱하고 한 번이라도 나는 좋은 거보다 엔진 오일을 더 먹더라, 차가 이상해졌다, 소리가 나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 번씩 댓글 좀 달아주셔 보세요.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플러싱하고 났더만 차가 이상해졌다.
오일을 겁나게 많이 먹더라.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꼭 알고 계세요. 저는 플러싱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막 첨가제만 엔진 오일에다가 한 두세 개씩 넣고, 그 다음에 막 연료에다가 두세 개씩 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첨가제 필요할 때 쓰시는 거예요. 엔진 성능이 너무 떨어졌어. 근데 엔진 수리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때 조금 좋은 첨가제로 얘의 떨어진 성능을 조금이나마 더 유지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이 다 죽어갈 때 조금이나마 생명을 연장해준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첨가제이긴 한데, 될 수 있으면 멀쩡한 차에다가 무분별하게 막 첨가제 갖다 넣지 마세요. 레이싱 하시는 분들이랑 이 서킷에서 노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왜? 출력을 올려서 재밌게 타야 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니까 차가. 그게 아니고 공도에서 쓰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무분별하게 첨가제를 막 투입하고 막 그러는 건 전 솔직히 반대하고 싶어요. 저도 제 가게에서 업소에서 여러 가지 첨가제들 막 여러 가지들 다 갖고 있어요. 막 이런 첨가제도 있고요. 이런 첨가제도 있고요. 뭐 흔히 말하는 거 있죠. 그 CF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 쫙 성조하는 거, 그런 것도 갖고 있어요. 근데 손님들한테 얘기해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꼭 필요하신지 물어보고 필요한 분 한해서만 판매를 해요. 아유, 쓰셔도 효과 없어요. 그 정도 아니에요. 너무 좀 그래요. 그냥 적당히 맞는 분들 하나에서만. 다 쓴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막 엔진에다가 이상한 거 막 하고 막 하는 거 정말 좋아질까요? 저는 좀 반대 의견이에요. 항상.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무분별하게 막 접지선하고 연결하고 막 이런 것들,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상업적인 시점과 정비적인 시점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정비적인 시점이랑 상업적인 시점은 좀 상당히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막 낱낱하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여태까지 해오신 선배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EGR 클리닝, 흡기 클리닝도 마찬가지고 꼭 필요한 차 한해서만 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차들 한해서만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8만 킬로마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정비를 하면서 이 차 너무 심각하다, 이거는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아니면 고장 코드가 자꾸 발생을 한다, 펄트 코드라고 하죠. 고장 코드가 계속 발생을 한다, 이런 차들 한해서 제발 올바른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